1학년 때 1.0, 2학년 때 1.0, 3학년 때 1.0으로 총 내신 1.0. 수시 6장 모두 의예과로. 레전드!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무려 의대 3관왕을 달성한 친구입니다. 내신 1.00, 3년 내내 전교 1등을 유지하며 올해 연세대 의예과 새내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특급 정보인데 구독자 40만 명을 보유한 민지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민지님은 고려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고연전, 아니 연고전이 집안 행사가 된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를 좀 이따 들어보고 그 사이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아니 근데 애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교무실 찾아오고 하더니 졸업하니까 연락이 없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너무 먼저 연락 줬다. 그러면 후배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새내기로 입학하게 될 최정윤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의대 합격을 또 해냈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한 거 같아, 그치? 오늘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사실 본인의 입시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온 거니까. 준비됐어? 네, 항상. 준비됐습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고 오기 전에 어느 고등학교 다녔었지? 사천 지역에 있는 사천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 원래 사천이 고향이야? 사천에서 살짝 남쪽에 있는 삼천포라는 지역이 원래 고향입니다. 거기는 고등학교 안 가고 사천으로 왔어?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좀 더 다양한 경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어서 사천으로 학교를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집이랑 학교랑 좀 멀어지잖아. 저는 자취를 1학년 때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취를? 아니 기숙사가 있는데 왜 자취를 했어? 공부를 하기에는 자취가 더 적합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상하다. 자취하면 더 노는데 원래. 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하는 게 심적으로 되게 또 외로울 수도 있잖아. 1학년 때는 제가 공부만 거의 했었어가지고 후반이 될수록 너무 외롭고 엄마 아빠를 보고 싶고 하는 거예요. 2, 3학년 때는 부모님이랑 같은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2학년 때 부모님이 이사를 오셨나? 네, 맞아요. 1년 동안 밥은? 여기 VVVIP가 있거든요. 최고 등급이야? 네, 그거까지.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정윤이는 좀 어떤 학생이었어? 신비주의 컨셉을 잡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이게 무슨 1990년대 아이돌 같은 본인이 설정한 거야?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신비주의로 봐줬던 것도 있고 저도 그걸 약간 즐겼던 것도 있어가지고 타 지역 애가 오니까. 네, 1등도 하니까. 그러면은 민지님 사촌이라고는 밝혔어 애들한테? 친한 친구들한테는 밝혔는데 엄청 놀라워하고 민지님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서 그분이 엄청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민지님이 고려대인데 왜 연세대가 일지망이죠? 아, 그래도 연세대였던 세련된 이런 부분이 뭔가 제 취향과 맞닿아 있어서 연고전, 고연전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항상 그랬듯이 연대가 이기지 않을까. 민지님 보고 계시다면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의대라는 꿈을 이룬 얘기를 해볼 건데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 주로 어떤 걸 좀 준비했었어? 완전한 수시러였습니다. 왜? 정시는 그 날의 운이 좌우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 부담을 좀 줄이고 꾸준히 성적을 쌓아갈 수 있는 수시가 저한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자신이 있었나 본데? 아하. 내신 성적이 그럼 좀 어땠어? 1학년 때 1.0, 2학년 때 1.0, 3학년 때 1.0으로 총 내신 1.0으로 졸업했습니다. 레전드! 잠깐,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총 내신 1.00. 그럼 전교 석차는 당연히?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수시 6장 다 썼을 텐데 어디 썼는지 한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울산대, 경상국립대학교 모두 의예과로 지원했습니다. 와, 6개 싹 다. 네. 좀 자신이 있었어? 다 될 것 같았어? 될 것 같았는데 특히 고려대가 조금 의외였던 게 채용 내신을 반영을 해요. 왜? 뭐 체대가 아닐 텐데 왜? B를 받은 과목이 있어서 바로 광탈하게. 와.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된 거지? 연세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최종 합격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그러면은 고1 때부터 수시 준비를 열심히 했을 텐데 네. 생기부도 그쪽으로 딱 준비를 한 건가? 네, 생기부도 3년 내내 의과 계열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좀 의미 있는 활동, 기억에 남는 거 있어? 당뇨의 원인이라든지 해결 방법을 후성유전학적 관점으로 탐구해보는 세특을 썼었습니다. 야, 이거는 고등학생이 쓰는 주제라기엔 되게 깊이가 있는데 근데 왜 굳이 당뇨를 고른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근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돼야 할 의학계에서의 과제 중 하나가 외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당뇨와 같은 게 지금 시급하지 않나. 현대에 있어서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나도 단 거 진짜 좋아하고. 난 살이 뭐 때문에 쪘냐? 요화정 때문에 엄청 쪘어. 나. 아하. 이제는 좀 안 먹지만 단 거 좀 줄이긴 해야 되겠지? 네. 1학년 때부터 쭉 수시를 준비했다고 했잖아. 수능 준비는 좀 언제부터? 딱 고3 1월 1일부터 준비했어요. 그러면 수능 선택 과목 먼저 들어볼게.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화학원, 생명과학원 선택했습니다. 그럼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종 11221로 마무리했습니다. 영어 2등급, 화원 2등급, 그리고 나머지 다 1등. 네, 그렇지만 저는 수능 때가 커리어 로우였어가지고 정말? 수능 전전날에 제가 심한 감기를 알아버려가지고 어. 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닌 것 같다 하고 예열지문을 딱 푸는데 하나도 안 읽히는 거예요. 와, 그럼 멘탈 쪼개지는데? 오히려 알딸딸한 상태로 치면서 감기약 때문에 좀 몽롱하게. 약을 안 먹었어요. 잘 졸릴까봐. 보려고. 네. 보통 수능을 최저 맞추려고 보는 거니까 최저 있는 학교가 어디였어? 6개 모두 있었고 6개 모두 맞췄습니다. 와, 그럼 국어가 그러니까 예열지문 안 풀리고 들어가면 좀 어려울 만도 한데 심지어 이거 불국어였잖아. 어떻게 1등급을 받았죠? 고3 7월 모의고사를 아픈 상태에서 쳤었어요. 선생님들은 조퇴를 하라 했지만 수능 때도 아플 수 있다. 시험 한번 쳐보자 했는데 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수능 때도 내가 아프지만 오히려 커리어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네, 그렇게 쳤습니다. 그럼 수학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 목표가 92점이었거든요. 그래서 50분에 2문제 빼고 다 풀었고 나머지는 검토하는 쪽으로 시간을 분배했습니다. 아, 그 두 문제를 도전하기보다는 검토하는 안전한 방향으로. 영어는? 이번 영어가 또 난리였잖아. 이제 영어 때 아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예요. 영어가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쉽게 89점으로 2등급을 맞게 됐습니다. 어려워서 그래. 탐구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좀 어렵다. 만약에 찍은 게 맞으면 1등급일 수도 있고 틀리면 2등급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끝을 냈는데 2등급이더라고요. 아, 생명과학은? 풀면서 느끼는 게 이번 시험이 엄청 어렵겠구나. 슥슥슥 풀고 나와서 보니까 실제로 거의 역사상 제일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더라. 그런데 다행히 좀 잘 봐가지고 100분이 99로 그러면 탐구가 사실 선택 과목이 폭이 되게 많은데 화원, 생원을 고른 이유가 있는지. 서울대가 물리 아니면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돼서 그 둘 중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2학년 때 내신이 물리랑 화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리 공부를 제가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 반감을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물리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네, 무조건 화학을 해야겠다 해서 화학을 선택하게 됐고 지구과학은 내신 때 안 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화생. 그러면 원래 모의고사 성적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었어? 고등학교 1학년 3월 때 국어가 2등급 나온 거 빼고는 국영수는 다 1등급이었고 탐구도 대부분 다 1등급이었어. 수능이 커리어 로우라고 한 게 맞네. 네, 그래도 뭐 최저 맞췄으니 장땡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과는 좀 잘 된 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윤이의 공부법을 들어볼 차례인데 정윤이만의 좀 핵심 공부법 같은 게 있어? 공부도 실증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좀 붙여야겠다 생각을 해서 고안을 해낸 게 ASMR 공부법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잠깐만요. 일단 들어는 볼게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은 연세대학교 도서관 ASMR이나 조선시대 ASMR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ASMR은 뭐야? 그 당시의 선비나 그런 데 비밀을 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균관 유생이 됐다 생각하고. 정확해요. 아, 그게 본인만의 공부법인가요? 네. 아, 예? 그러면은 암기 과목 같은 거는 어떻게 했는지. 교과서 통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중요해 보이는 부분 다 화이트를 쳐서 매일 아침에 읽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화이트에 가려져서 답이 뭔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에 비춰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이 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읽고 그렇게 좀. 되게 도라이 같아요. 아니요. 내 딸 공부하라고 이렇게 방문 열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야 이거 글자 왜 안 보여? 신미양면이야 병면이야 하면서 자 그러면 과목별 공부법 얘기 들으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국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내신은 선생님들의 어떤 말해주시는 부분을 다 받아 쓰는 게 일단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모의고사 형태로 내신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비문학이나 문학 지문을 매일 아침에 시험 직전에도 풀었던 것 같아요.
국어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수능 국어는 좀 어떻게 공부했어? 시간이 날 때마다 또는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연계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수학은요? 개념 원리, 쌤,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 자이스토리, 그리고 최상위권의 문제집. 요렇게 6개 정도를 계속 공부를 꼭 하려고 했었고요. 그 본인만의 루틴을. 순서가 있었구나. 그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를 좀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영어는? 주어지는 지문이 있으면 외우기보다는 어떤 부분을 빈칸을 뚫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꿀팁을 주자면 저는 선생님께 질문을 영어 과목을 특히나 엄청 많이 해서 매일매일 거의 3-4개씩 3-4번 찾아가서 선생님께 질문할 정도였거든요. 열정이 진짜 대단하다. 네.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선까지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출제자를 파악하는 의도였군요. 네. 아주 영리합니다. 심리전이죠. 심리전이군요. 그러면 탐구는 어땠어? 개념 인강부터 쭉 돌렸거든요. 특히 이런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완자, 오투, 하이탑, 그리고 어려운 문제 이런 순서대로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인 척하면서 인형한테 설명을 많이 해줬다고. 맞습니다. 학생한테 과외해주는 느낌으로 인형을 살짝 앉혀가지고 특히나 자취할 때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설명해주는 것처럼. 네. 그러면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는 거의 안 다녔겠네? 저는 인강을 위주로 학습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메가패스를 애용하면서 개념도 떼고 실전에서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도 인강을 통해서 학습했습니다. 인강을 그럼 꽤 오래 들었을 것 같은데 국어는 들어보니까 어땠어? 누구 거 들었어? 권선경 선생님 인강을 들었거든요. 내신을 대비해 주셨는데 출판사별로 나누셔서 정말 상세하게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다 대비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쭉 그 선생님 인강을 들었었어요. 이 출판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 네. 와, 그걸 다 해주신 거야? 맞아요. 이거 내신에는 진짜 너무 도움되겠다. 그러면은 수학은? 고등학교 3년 내내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수학 교사신데 현우진의 팬이세요. 간지가 난다, 세련됐다, 옷을 잘 입는다 이렇게 하셔서 문제를 푸는 각도가 다르다. 그녀는 수험생이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저한테 중학교 때부터 꼭 현우진 선생님 인강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자연스럽게 시발점부터 해서 불연, 그리고 드립, 킬링 캠프까지 쭉 커리를 탔었어요. 근데 어머니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시다. 엄마를 좀 닮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나? 네네. 그래, 그럼 탐구는? 화학 같은 경우에는 고석영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역시 일타라서 그런지 휘발이 잘 안 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과학도 고석영 선생님으로 듣고 화학도 고석영 선생님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탐구는요? 물리 같은 경우는 백이범 선생님을 들었거든요. 강의력도 훌륭하시지만 개인적으로 그때 백이범 선생님한테 살짝 반했어가지고 덕질을 하면서 인강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생명과학은요? 생명과학은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백호 선생님을 들었습니다. 설명해주신 스킬이 일단 실전에 적용되는데 너무 유리하고 개념 강의도 꼼꼼하게 해주셔서 백호 선생님 완전 믿고 풀커리를 탔었습니다. 확실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 그런지 본인이 어떤 선생님을 원하는지 그 스타일을 찾는 게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연세대 의예과 선배가 온다고 하니까 후배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남겨줬는데 준비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방에서 공부를 했잖아, 정윤이가. 네. 그렇게 입시 준비를 하면서 좀 어려운 건 없었는지. 물론 대치동이나 유명한 학원가에서 집중 케어를 받는 친구들보다 한계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강이 그걸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방에 있어도 잘만 하면 되고 요즘 인강 시스템 잘 돼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네네. 이런 얘기인 거군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수면 시간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베스트일까? 이런 질문이 또 있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아침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취침을 11시 반까지는 꼭 하려고 했었거든요. 반드시 지키려고 했어요. 주말의 경우에도 오전 9시에는 꼭 일어나가지고 취침 시간은 마찬가지로 11시 반으로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컨디션 유지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도움되니까. 네네. 정윤이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꿈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어떤 의사인가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리스크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저한테 와닿는지를 판단한 후에 전공을 결정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딱 어제는 20살 됐으니까 하고 싶은 거 없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아카아카나 연고전이거든요. 벌써 설레고 있어요. 그 갈 생각이.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아하.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낙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그걸 수용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받아들이는 마음. 장기간 레이스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가는 것은 멘탈이다. 성적 떨어져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멀리서 너무 오랜 시간 걸려서 왔을 텐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선생님 이렇게 또 어깨 든든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그래서 명예의 졸업인데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의 졸업장 최정윤 위사람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한 자로서 본교학 치계의거하여 명예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의리고등학교장 김면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알기로 뮤니고의 수학 선생님 중에 제가 따로 다녔잖아요. 그래서 나를 네. 좀 진심으로 좀 이렇게 매 쉬는 시험마다 찾아가고 기억이 우리가- 안 나시나 봐요. 아니에요. 원래 인터뷰 안 나오려고 했는데 저라서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MC가 선생님이시라길래 4시간 거리를 뚫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찐이다. 진짜 고마워요.